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98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먼저 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해, 두 번째 글자는 박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해박하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의 어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이 박자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해자는 왜 해박하다라는 단어의 구성자가 되었을까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고 실제로 이 넓을 박자도 왜 이런 글자를 쓰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해박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자부터 보실까요? 첫 번째 글자는 가출해, 마땅해라는 글자입니다. 갖추다는 뜻도 있고요. 갖출 비자죠. 마땅당이 보이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다라고 할 때는 마땅이나 갖출의 뜻도 있겠지만 그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현대 중국어에서 그라는 뜻으로 까이라는 다소 발음은 우리와 다릅니다만 뜻으로 그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 도대체 왜 해박하다 할 때 이 글자가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이 돼지 해자와 말씀어니 결합했을 때 왜 갖추거나 마땅하거나 그라는 뜻이 되었을지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문해자와 설문해자 계전, 설문해자 주석 다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그냥 간단한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출해, 마땅해 이 글자는 설문해자의 허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중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 군대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 더 강제성이 있겠죠. 그런 뜻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언의 뜻을 따르고 여기 있는 돼지 해자는 음이다. 그렇네요. 이게 해자이기 때문에 이게 음을 나타내고 이것이 훈을 나타낸다.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이 가득 찼을 때 해처럼 읽는다. 이 해라는 말이 이 해인데 마음속이 가슴이 가득 차 있을 때 혹은 배가 가득 차 있을 때 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단옥제의 줄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군대에서의 어떤 엄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문해자 계전에 그렇죠? 서계가 이제 주석을 달아서 이 글자는 또 쓰기로는 이 갖출 비자처럼 쓴다라는 얘기는 갖추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가슴 안에 가득 찬 어떤 모양 해라고 읽는다라는 부분은 단옥제의 설문해자 주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죠? 군사 중에서의 약속이다. 그리고 말씀 언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돼지 해자는 음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단옥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해라는 거는 밥식이 있는 이 해와 같은데 이게 억자입니다. 자, 억이라는 거는 목이 메인다는 뜻이에요. 뭔가 악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내쉬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배불렀을 때 내쉬는 호흡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가출에 마땅해라는 거는 무언가 소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이나. 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태염의 설문해자 강의를 필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은데 보통 그때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게 해응이라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약속을 나타낸다. 군대에서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겠죠. 그래서 마땅할
응할 응자, 마땅한 응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 이게 가출 해자입니다. 가출 해자의 뜻으로 쓰기도 한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밝게 비추다의 뜻인데 갖추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출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학자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돼지 해자입니다. 돼지를 뜻하는 글자는 상당히 많죠. 그 중에 기본적인 게 이 돼지 해자이고요. 얘보다 좀 더 복잡하게 생긴 글자가 준특급에 있는 이 돼지 시자입니다. 그렇죠? 이 글자 알고 계시죠? 자, 이 획이 여기 있는 시자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돼지 시는 팔다리를 자르거나 뭐라 그럴까요? 안에 내장 같은 것을 제거하지 않은 돼지의 그대로의 모습이고 이 돼지 해자는 그렇죠? 팔다리를 자르고 뭔가 손질까지 마친 그런 돼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다리 등을 자르고 중요한 몸만 남긴 돼지를 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말이 붙었으니까 군더더기 표현은 얘기하지 않고 딱딱 우리 핵심이라고도 얘기하죠. 거기도 나무에 대한 뭔가 뼈대를 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건 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열매가 되죠. 열매라는 거는 나무의 뿌리만큼이나 중요한,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다 이런 해가 들어갑니다. 잔가지 부분을 다 제거하고 중요한 것만 남긴 것, 이것을 해라고 본다면 이 가출해 마땅해자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갖추게 되고 또 어떤 옳은 부분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해라는 말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곁가지를 다 빼고 바로 그것,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것을 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바로 그라는 뜻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 돼지 해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금일 한자 시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한번 따로 떼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풀초자가 있으면 이거는 뿌리를 뜻하는 뿌리 해자입니다. 아까 나무 목자가 있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시 핵자였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풀초가 있으니까 풀 뿌리를 나타냅니다. 풀 뿌리라는 것은 풀에서 풀을 지탱하는 줄기, 그렇죠?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 중에서, 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비춘다. 이건 밝게 비추는 거죠. 어둠이나 그림자 없이 밝게 비추는 가출해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조개 패자를 넣으면 이것도 넉넉하다, 재물이 많다의 가출해자가 됩니다. 이거나 비슷한데 이거는 재물이 그렇죠. 쓸데없는 것 다 빼고 넉넉하게 핵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출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해자의 줄어든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무언가 잘 갖춰진 것으로 말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야기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만 말하는 겁니다. 해박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핵심만 이야기하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얘기죠. 자, 설명을 할 때 범위가 넓지만 너무 얕고 핵심을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두루두루 알되 핵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제대로 갖춰진 설명을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해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충 넓게만 알고 깊이는 없고 안목도 좁은 경우는 우리가 해박하다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자는 이 돼지 해자, 팔다리를 자르고 손질까지 마친 돼지 해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뼈 골자가 들어간 해자도 있습니다. 해골할 때 해자인데 원래는 이게 무슨 정강이 뼈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이것도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대, 꼭 있어야 되는 뼈를 얘기할 때 해골할 때 해자도 이렇게 씁니다. 뼈 해자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음성을 뜻하는 해는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기침 같은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기침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핵, 핵 이런 소리가 들리죠. 숨도 쌕쌕거리고 그런 소리가 이 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침 해자는 옆에 하품음자를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이게 다 기침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 갖추다, 마땅하다의 뜻보다는 뭔가 학 하는 이런 소리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가장 재밌는 글자가 저는 개인 이 글자인데요. 이게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어린이, 아이 해자입니다. 어린이 중에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린이가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잘 웃기 때문에 그 웃음소리를 본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자는 주로는 핵심적인 부분, 돼지 혹은 발음으로써 핵이나 허나 하나 뭐 이런 의성어를 뜻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의성어보다는 핵심이란 뜻으로 가장 중요한 뼈대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두 번째 글자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쓸 일은 많지만 이 글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개인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을 박자도 한번 찾아보면요. 크게 뚫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다. 작게 통하는 게 아니라 크게 넓게 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열 십자의 뜻도 따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게 펼부자거든요. 이렇게 생긴 글자. 펼부자의 뜻도 따른다라고 해서 실제로 허신은 이것을 형성자로 보지 않고 회의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 말씀드린 것처럼 펼포자와 똑같이 그 펼부, 펼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나 아니면 이 글자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열이라는 거는 100이나 1000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모든 걸 갖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계전에도 보면 십자 성수라고 되어 있어서 10이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수가 된다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쭉 펼쳐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글자는 펼부나 펼포가 되고 실제로 중국어 발음은 박이 아니라 보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음을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펼부자는 이 글자가 본자이지만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죠. 아래에 있는 이 마디촌자가 모방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7 숫자, 몽둥이 숫자로 바뀌면서 죄송합니다. 몽둥이 숫자가 아니라 7복자죠. 7복자로 바뀌면서 무언가 여기를 보십시오. 물레 같은 거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실타래 이런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널리 이게 그 실뭉치 같은 걸 편다고 생각하면 이 넓을 박자가 왜 이런 글자가 나왔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계속 푼다는 얘기에서 돈을 계속 풀어서 무언가 열심히 하다 뭐라는 뜻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박자는 도박이라고 노름을 할 때도 이 박자가 쓰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글자는 펼부자와 열십자가 결합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넓게 평평하게 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해박에 관한 설명 길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글자는 갖추다, 마땅하다, 핵심만 가지고 있는다, 뿌리 아니 열매나 아니면 줄기만 이렇게 딱 추려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만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입니다. 두 번째 글자 열십자에 펼부, 펼보자가 들어가 있죠. 넓을 박자입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입니다. 가끔 이 글자를 오로지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오로지 전자보다는 별보자로 포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넓을 박자는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가출해, 마땅해 혹은 그해와 넓을 박자가 들어가서 중요한 것만 넓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해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국어 사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해박이라고 하면 조금은 허탈하게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박하다의 어근. 그럼 우리는 해박하다를 찾아봐야겠네요. 자, 해박하다. 자, 발음은 해박하다 이렇게 되고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신 해박하다는 학식이 얕은 것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넓고 깊은 것인데 깊다라는 것은 이 해자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박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더욱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박한 지식, 법률 상식에 해박한 사람, 서당에서 한학을 익힌 종약 부치는 책 장사로 다진 만큼은 해박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비슷한 말로는 엄박하다, 연박하다의 말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해박하다의 해자가 꽤나 그쪽의 핵심 사항을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느낌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박이란 말 조선왕조실록의 58건, 연박이란 말도 한 건 정도가 등장하는 걸 봐서는 해박이란 표현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자주 쓰였던 글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59년 동아일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의 해박한 지식, 음미할 자유 언론의 여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주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아를 예전에 아주라고 얘기했고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것을 아시아를 야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박한 지식, 긍정적인 표현이죠. 두 번째는 1965년 조선일보입니다. 해박한 상식, 해학적 표현이라고 해서 최신해 수필집, 내일은 해가 뜬다. 그래서 해박이란 표현이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예전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자주 사용하던 한자였다.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중일 삼국에서는 해박이란 표현을 과연 그대로 쓰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해박이고요. 자, 중국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이보어라고 해서 해박이란 표현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박이란 표현이 아주 우리만큼 자주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똑같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박이란 말도 중국에서 씁니다. 위엔보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해박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재물이 풍부하다고 할 때 이 해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밝을 해, 넉넉할 해. 그래서 까이보어라고 해서 똑같은 글자로 이 해박이라는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넉넉하게, 널리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엄박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중국어도 마침 이엔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박이라는 표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가이하크라고 해서 해박이란 표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다만 이 박자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이런 걸 잘 넓은 박자 쓸 때도 줄이곤 합니다만 중국에서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 해자, 마땅 해자만 왼쪽 그 부수를 줄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박, 중국의 까이보어, 일본의 가이하크 모두 다 조금은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한자를 쓴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영어로 의역하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comprehensive라든가 아니면 broad, 아주 넓은 거죠. wide 정도로 의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98번째 컨텐츠에서는 조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가출해, 마땅해와 넓을 박자가 결합해서 그렇죠? 갖추고 마땅한 지식만 넓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해박 혹은 해박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가출 해자와 넓을 박자에 대한 설명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